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2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은요, 여름철이 다가오면 낮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세계 전도에서 영국의 위치를 좀 살펴보시면 굉장히 위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린랜드, 그리고 이제 북극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아침에 한 5시 정도 되면 환하고요. 그리고 저녁 때도 한 9시 반 정도 돼도 아직까지 해가 지지 않는 굉장히 좀 긴 하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을 진행할 때 조금 더 수월합니다. 저는 원래 한 4시 반 정도에 이제 시차 때문에 그렇죠. 좀 일찍 일어나서 기사를 분석하고 그리고 아침에 7시 정도에 방송 녹화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대낮에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깜깜할 때 작업할 때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미준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앞으로 한 6월 중순 정도가 되면 하지가 찾아오고 그러면 밤 10시가 넘어도 환한 게 이제 영국의 여름이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특이한 영국 여름의 모습을 저랑 제 와이프가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에서 기회가 되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주식시장의 분위기 역시 달아올라서 굉장히 기분 좋은 요즘입니다. 자, 5월 23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성장주들의 주가가 단 하루 만에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장주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아이온큐입니다. 무려 22.3% 단 하루 만에 주가가 폭등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아이온큐의 주가는 지금 YTD로 무려 20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최근에 업스타트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어제도 20% 가까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YTD 수익률은 100%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자, 버진 갤럭틱 최근에 분위기 좋아졌죠. 12.6% 상승했고요. 레모네이드 12.1%, 스템이 9.34%, 니오가 8.92, 로쿠 7.62, 코인베이스 7.56, UiPath가 7.36% 올라갔고요. 소파이 역시도 6.7%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지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모간 스탠리의 전략가 마이크 윌슨에 따르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속지 마라. 지금 새로운 불장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인데요. 자, 과연 어떠한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모간 스탠리에서 미국 주식 전략가를 맡고 있는 마이크 윌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윌슨은요, 최근 들어서 월가의 쪽집게라는 별명을 획득한 그런 전략가입니다. 2022년 베어마켓을 굉장히 좀 정확하게 맞췄죠.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전략가 중에 한 명인데요. 자, 이분이 지금 얘기하기를 S&P 500이 최근에 굉장히 추세가 좋죠. 왜냐하면 지난 6개월 동안 3,800과 4,200 사이에서 횡보를 했던 것이 이제 주식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2월 달에 최고점을 뚫고 나가버렸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마이크 윌슨의 의견에 따르면 컨펌할 수 없다. 새로운 불마켓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 윌슨이 새로운 불장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자,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푸어 브레스입니다. 푸어 브레스는 뭐냐면요,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지만 지수 자체는 올라가고 있지만 문제는 개별 종목의 퍼포먼스를 보면 몇몇 종목이 이러한 상승 추세를 주도하고 있고요. 많은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테크 주식 중심으로 너무나 추세가 좋긴 한데 나머지 주식이 뒷받침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퀄리티, 우량 주식에서 오히려 방어 주식으로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시클리칼, 즉 경기 순환주가 대체적으로 지금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죠. 자, 리저널 뱅크라든지 스몰캡은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적은 소형 그런 주식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리테일도 아직까지 분위기가 좋지 않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반짝하는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는 곧 사그라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텀라인이 나옵니다. 바텀라인은 가장 밑에 있는 결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마이크 윌슨의 결론입니다.
테크니컬 스탠드 포인트, 즉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지난주에 이제 그 횡보장을 뚫고 이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2월 달에 최고점을 뚫고 나간 이러한 현상은요, 패닉 바잉에 불과하다. 패닉 바잉은 뭐냐면요, 포모를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모두 다 파티에 가는데 나만 뒤처져서 파티에 참석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공포감이 밀려오는 것을 패닉 바잉이라 그러죠. 자, 지금 현재 시장의 참여자들은요, 굉장히 그들 자신한테 확신을 하고 있다. 지금 새로운 불장이 시작됐다라고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티를 내가 미스할 수 없다, 나만 빠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패닉 바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숏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짧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믿기로는 이번 랠리,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는 헤드 페이크다. 따라서 진정한 랠리가 아니라는 거죠.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바람에 불과하다. 지난 여름처럼 잠깐 올라가다가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 모간 스탠리의 전략가 마이크 윌슨의 주장입니다. 자, 한 가지 덧붙여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는 2022년 12월 5일자로 지금 발행된 기사인데요. 자, 그때도 마이크 윌슨이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랠리가 일어나고 있고 페이드 할 것이다,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베어마켓 랠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어마켓 랠리는 이제 대세 하락장 도중에 잠깐 상승장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승장이 이제는 리지스턴스 레벨을 만났다, 저항성을 만났다는 거죠.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테이크 프로핏 해라, 지금 주식시장을 팔고 빠져나와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그때 12월 5일이면 그때 빠져나왔으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때 이후로 지금 굉장히 좋은 추세를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2023년의 주식시장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마이크 윌슨이라고 항상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미준 방송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13F 파일 특집 방송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우리가 이제 슈퍼 인베스터라고 부르는 정말 커다란 자금을 운용하는 큰 손들의 포트폴리오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뭐였냐면 구글이었죠.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구글의 주식을 정말 큰 손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 CNBC 프로의 기사에서 같은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알파벳에 베팅하고 있는 슈퍼 인베스터들이 굉장히 많다. 그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팔로사 매니지먼트라든지 세스클라만의 바우포스트 그룹, 코투 매니지먼트, D1 캐피탈 파트너, 정말 엄청난 자금을 운용하는 슈퍼 인베스터들이 구글의 주식을 줍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확인했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바우포스트 같은 경우는 구글 주식의 비중을 46.5% 증가시켰고요. 코투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무려 113.6%, 타이거 글로벌 역시도 124.4%나 큰 폭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여기 있죠. 펄싱 스퀘어 캐피털, 빌 에크만이 운영하는 헤지펀드인데요. 그동안은 투자하고 있지 않았던 구글을 이번에 새롭게 매수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제 서드 포인트가 나오죠. 이거 역시도 데니엘 로비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운영하는 펀드고요. 자, 이번에 투자하고 있지 않았던 구글을 새롭게 매수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가 밝아오면서 알파벳에 투자하는 큰 손들, 굉장히 좀 커다란 슈퍼 인베스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포트폴리오의 분석 내용은요, 77명의 슈퍼 인베스터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00개가 넘어가는 수많은 헤지펀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운용 자금의 규모가 가장 커다란 그런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만 살펴봤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대가들, 슈퍼 인베스터 말고 평범한 헤지펀드들까지 모두 포함하면 과연 어느 정도 구글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갈증을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자, hedgefollow.com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자, 이 웹사이트가 13F 파일의 제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헤지펀드들 중에 지금 구글 GOOG를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개수는 689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분기에는 703이었거든요. 따라서 2% 정도 감소한 수치가 발견되고 있고요. 자, 대신 여기 두 번째 보시면 헤지펀드 중에 빅스테이크는 뭐냐면요, 그들의 포트폴리오 중에 5% 이상 자금을 넣어놓는 것이 구글인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71곳의 헤지펀드가 발견되고 있고요. 이 수치는 지난 분기에 66곳에 비해서 한 7.58% 정도 증가했다. 긍정적인 소식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헤지펀드의 수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
1분기 동안 GOG라는 주식을 산 헤지펀드의 수 그리고 팔아버린 헤지펀드의 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분기에 GOG를 매수한 헤지펀드의 수는 311곳이고요. 팔아버린 헤지펀드는 315입니다. 따라서 팔아버린 헤지펀드가 조금 더 많죠. 그 전 분기에도 22.1% 정도 팔아버린 헤지펀드가 더 많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구글의 주식의 수를 비교합니다. 따라서 산 주식의 수 그리고 팔아버린 주식의 수를 비교할 때 지금 헤지펀드들이 사들인 주식의 숫자는 64.12 밀리언이거든요. 자, 그런데 팔아버린 구글 GOG의 주식의 숫자는 137.5 밀리언입니다. 따라서 팔아버린 주식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GOGL도 한번 봐야겠죠. GOGL 같은 경우도요. 지난 분기에는 이제 821곳의 헤지펀드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2.56% 감소하면서 800곳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스테이크를 보셔도 지난 분기에는 84곳, 이번 분기에는 79곳이 이제 구글의 5% 이상 보유 자금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반면 지난 1분기 동안 GOGL의 주식을 팔아버린 헤지펀드의 수는 373곳이고요. 반면 매수한 헤지펀드의 수는 406곳으로 8.85%가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하지만 거래된 GOGL의 거래량을 보시면요. 지금 매수된 거래량은 92.83 밀리언입니다. 하지만 매도량을 보시면 95.2 밀리언이거든요. 따라서 GOG도 그렇고요. GOGL도 그렇고 지금 현재 슈퍼 인베스터들은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식의 개수를 늘렸죠. 하지만 전반적인 헤지펀드의 액티비티를 살펴보면요. 주식을 판 헤지펀드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수입니다. 자, 지난 분기에는 932곳이었는데 이번 분기를 보시면 918곳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전체 자금의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빅스테이크를 보시면요. 총 199곳에서 237로 굉장히 많은 폭으로 늘었죠. 이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자,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판 헤지펀드가 더 많은지 아니면 사들인 헤지펀드가 더 많은지 보면요. 판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473곳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팔아버렸고요. 407곳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줍줍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전체 거래량을 봐도 지금 판 주식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매도량은 64.95 그리고 매수량은 54.92 밀리언에 그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좋은 추세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인공지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가장 먼저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숫자입니다. 자, 지난 분기에는 총 534곳에서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번 분기를 보시면 10.86% 올라가면서 총 592곳에서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두 번째를 보시면요. 엔비디아의 5% 이상의 자금을 넣어놓고 있는 빅벳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엔비디아에 베팅을 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수를 보시면요. 지난 분기에는 22곳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는 49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많은 헤지펀드들이 큰 폭으로 자금을 넣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는요. 1분기 3개월 동안 엔비디아의 주식을 판 헤지펀드의 수 그리고 매수한 헤지펀드의 수를 비교해 보면요. 총 263곳에서 엔비디아를 팔았고요. 330곳의 헤지펀드는 엔비디아의 주식을 줍줍했습니다. 따라서 25.48% 정도 매수한 헤지펀드의 수가 더 많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전체 거래량입니다. 자, 매도량을 보시면 28.63 밀리언이고요. 매수량은 36.71 밀리언. 따라서 매수량이 매도량에 비해서 28.2% 훨씬 더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라는 주식을 탑20 안에 담고 있는 굉장히 좀 커다란 폭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수인데요. 지난 분기에는 124곳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분기를 보시면 무려 82.26% 증가하면서 226곳의 헤지펀드가요. 지금 엔비디아에 굉장히 커다란 베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요약을 좀 해보면요. 지금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헤지펀드의 움직임을 보면 현저한 차이가 발견됩니다. 우리가 보통 슈퍼 인베스터라고 부르는 헤지펀드들 중에서도 엄청난 자금을 운영하는 진정한 큰 손들은요.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조금 더 안정적인 주식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인 헤지펀드의 액티비티를 살펴보면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헤지펀드의 일반적인 액티비티를 분석해주는 hedgefollow.com의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요. 슈퍼 인베스터들은 아무래도 투자 자금의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인, 안전한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죠. 하지만 전반적인 헤지펀드들의 액티비티를 보시면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아마도 저를 비롯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테슬라는 어떤지, 과연 헤지펀드들은 지금 테슬라를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자, 이번에는 헤지펀드들 중에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액티비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라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수를 살펴보면요. 지난 분기에는 460곳에서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자, 이번 분기에는 안타깝게도 2.4% 정도 감소하면서 449곳의 헤지펀드가 지금 테슬라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 자체는 굉장히 큰 편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테슬라에 5% 이상의 자금을 넣으면서 빅벳을 하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숫자인데요. 지난 분기에는 22곳, 이번 분기에는 22.7% 감소한 17곳에서 테슬라에 큰 폭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테슬라를 매도한 헤지펀드의 수, 그리고 매수한 헤지펀드의 수를 비교할 텐데요. 자, 지난 1분기에 225곳의 헤지펀드가 테슬라의 주식을 팔았고요. 매수한 헤지펀드의 수는 258곳이었습니다. 따라서 14.67% 정도 매수의 헤지펀드 수가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 거래량입니다. 자, 매도량을 보시면 29.74밀리언이고요. 매수량은 30.70이었기 때문에 매수량이 매도량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추세를 보여줬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탑20 안에 테슬라를 담고 있는 헤지펀드의 수입니다. 지난 분기에는 101곳이었고요. 자, 이번 분기에는 131곳으로 한 3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역시도 그렇게 나쁜 추세는 아니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즉 258곳에서 테슬라의 주식을 매수했다. 굉장히 좋은 추세를 발견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탑20 안에 테슬라를 담고 있는 헤지펀드 역시도 131곳이나 된다.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바드에 들어가서 제가 좀 다른 소스를 통해서 헤지펀드 액티비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금 현재 헤지펀드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의 리스트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자료를 살펴보냐에 따라서 조금씩 데이터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테슬라가 지금 5위에 올라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달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파벳을 매수한 기관의 수는 152곳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45, 아마존이 142, 애플이 139, 그리고 테슬라는 136으로 나와 있고요. 엔비디아 역시도 133,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정보는요.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나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이 점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빌 게이츠의 인공지능 세상에 대한 전망입니다.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주장하기를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요. 구글 검색 엔진이라든지 아마존닷컴이 쫄딱 망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 가치가 있겠죠.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립자인 빌 게이츠가 믿기로는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미래의 탑 컴퍼니, 인공지능 쪽에서 최고의 기업이 나타날 텐데 이 기업은요. 아마도 퍼스널 디지털 에이전트를 만들 것이다. 자, 퍼스널 디지털 에이전트는 뭐냐면요. 인공지능 비서를 얘기합니다. 개인 비서를 하나씩 갖게 될 거고요. 자, 이러한 인공지능 비서를 만드는 기업이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 비서는요.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일을 대신해 줄 것이다 라고 예측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개인 비서라는 테크놀로지는요. 너무나 프로파운드하다, 심오하다는 거죠. 엄청난 기술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급진적으로 우리 사용자들의 행동을 바꿔줄 것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이 인공지능 개인 비서 때문에요. 인간의 행동 양식까지도 모두 바뀔 것이다 라고 굉장히 커다란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이 이 퍼스널 에이전트를 성공시키든지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인공지능 개인 비서를 개발하고요.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기업이 발생할 거고요.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다.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투자의 기회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인공지능 개인 비서를 하나씩 갖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검색 사이트도 다시는 갈 필요가 없다. 구글에 가서 검색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프로덕티비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합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슬랙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줌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아마존닷컴에도 다시는 갈 필요가 없다. 자, 이 얘기는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개인 비서가 하나씩 생기게 되면 대화형으로 이제 쇼핑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샴푸가 다 떨어졌으니까 하나만 오더해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러면 브랜드는 어떤 걸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쌀이 떨어져도 마찬가지죠. 설탕이 떨어졌어. 쌀이 떨어졌어. 몇 킬로만 오더해줘. 그리고 이제 뭐 두통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럼 머리가 아픈데 약 좀 오더해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검색 엔진이라든지 아마존닷컴 같은 쇼핑 사이트는요. 더 이상 우리가 방문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것이 빌 게이츠의 의견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아마존닷컴에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따라서 오히려 인공지능이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가 대박이 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회를 엿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개발 중인 AI 어시스턴트, 인공지능 비서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할 것이다. 자, 뭐를 이해하냐면요. 사람마다 이제 각각 필요한 것인 욕구가 다르고 그리고 습관도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콜라 좀 주문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면요. 내가 만약에 펩시콜라만 마시는지 아니면 코카콜라만 마시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햄버거 주문해줘, 콜라 주문해줘 이러면 알아서 버거킹을 주문하든지 아니면 맥도날드를 주문하든지 내가 원래 좋아하는 햄버거만 주문하게 되게 도와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굉장히 편리한 비서가 우리 옆에 이제 설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리딩을 할 필요 없다. 따라서 책을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아울러서 해주고 있습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개인 비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필요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겠죠. 자, 그리고 빌 게이츠가 이제 투자 관련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미래에 과연 어떠한 기업이 AI 승자가 될 것인가. 따라서 이러한 인공지능 개인 비서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은요. 50대 50의 찬스를 가지고 있다. 스타트업이 만들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메가테크 기업이 만들 가능성도 있다.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껴있지 않다면 굉장히 실망할 것이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직까지 찬스가 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해준다. 의역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개인 비서가 등장할 때까지는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다. 자, 이러한 개인 비서가 메인스트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까지는요. 많은 기업들이 아마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생성 AI라고 부르는 테크놀로지를 접목할 것이다. 따라서 챗GPT 같은 생성 AI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에 접목하면서 그때까지는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일단 개인 비서가 나타나게 되면 이런 것들도 모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생성 AI의 시대는 잠시 스쳐가는 바람에 불과하다. 나중에 되면요. 결국 개인 비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밝아올 거라는 것이 빌 게이츠의 전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월가의 추천 주식은요. 에버코에서 일하고 있는 최고의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 마크 마허니가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자,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토픽을 선정을 했다. 따라서 테크주 중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또 하나의 주식을 이번에 발견했다라고 마허니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크 마허니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별 5개짜리 최고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애널리스트고요. 8,406명 중에 지금 4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상위 1%보다도 높죠. 한 상위 0.5%의 마크가 되어 있는 굉장히 유능한 애널리스트고요. 석세스 레이트는 57%, 한 10개 정도의 주식을 추천하면 6개는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난 1년간 평균 수익률이 무려 25.1%를 찍고 있는 굉장한 성적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1년 동안 가장 힘있게 주장했던 최고의 토픽이 뭐였냐면요. 하나는 우버, 또 하나는 메타였죠. 자,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YTD로 보시면 99.07%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1년 동안도 26.5%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메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지 않을 때 마하니 같은 경우는 메타를 줍줍할 시기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만들어 줬었죠. 자, 또 하나의 주식이 이제 우버인데요. 우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64.7%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크 마하니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 이런 주식은 우리가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있고요.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떤 주식을 탑픽으로 선정했는지 살펴보시죠. 자, 마크 마우니가 추천하고 있는 주식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아마존이고요. 자, 아마존의 종목을 이번에 넘버 3에 등극시켰다. 자, 에버코어가 관리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앤 인터넷 탑픽 리스트가 있는데요. 자, 이 리스트에서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직 메타 플랫폼즈라고 합니다. 메타 플랫폼즈가 1위, 2위가 우버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좋아 보이는 탑픽이 바로 아마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버코어의 목표 주가는 150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3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YTD로 36% 이미 올라간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정도는 앞으로 1년 내에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마우니가 지금 굉장히 아마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AWS다.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지금 베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AWS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분기에 16% 정도 성장하는데 그쳤거든요. 하지만 마우니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2분기가 지나고 3분기 정도가 되면 다시 좋은 추세로 성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컴프가 이지해진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작년에 3분기부터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작년 대비 성장률이 두드러질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던져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클라우드 옵티마이제이션 사이클이다. 따라서 클라우드를 이제 기업들이 업그레이드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객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점점 더 많은 비용을 클라우드 쪽에 지불할 용의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단기적인 전망이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마우니는 AWS의 잠재력을 굉장히 커다랗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젝트가 생겨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미 아마존은요, AWS가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을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죠. 따라서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존재감과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통합시키면서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바로 AI 워크로드입니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AI, 인공지능 쪽으로 뛰어들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어떤 부분에 대한 수요냐면요.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또 하나는 스토리지 솔루션인데요. 자, AWS가 이쪽에서 마켓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토리지,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인공지능 데이터 저장에 대한 수요가 급등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AW가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분기에는요, 아마존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폭으로 향상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아마존 관련된 소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자, 바로 이 테크놀로지가 등장을 합니다. 손바닥 결제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아마존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 어디에 추가하냐면요. 팜 베이스드 페이먼트 시스템이니까 손바닥 결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2020년부터 이미 출시가 된 그런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이 테크놀로지에 이번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술집에 가서 술값을요 이제 손바닥으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상견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시스템의 이름은 아마존 원입니다. 제가 미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테크놀로지고요. 자, 이 아마존 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결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캐닝 디바이스 장비에다가 이제 손을 올려놓으면 결제가 바로바로 진행되는 아마존의 특별한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이 아마존 원을 이용을 해서 술값을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유저 입장에서는요, 정부가 발행한 아이디, 신분증이죠. 신분증을 아마존 원 웹사이트에 가서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된다. 이렇게 월요일날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바텐더 입장에서는요, 내 앞에 있는 이 손님이 술을 마셔도 되는 나이인지 여기에 대한 정보도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장비에 이제 21살 이상 된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또한 이제 포토 아이디를 올렸기 때문에 얼굴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술집 입장에서는 이제 결제할 수 있다면 무조건 술을 팔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요,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우리가 술집에 갈 때요, 뭐 지갑을 잃어버린다든지 신용카드를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술집에 놀러 갈 때 그냥 맨손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가지고 손바닥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손바닥으로 결제하다 보면 아무래도 돈을 쓰는 느낌이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 이 신용카드를 내는 거랑 손바닥을 찍는 건 좀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아마도 조금 무리해서 소비가 증가하지 않을까.
따라서 앞으로 이 아마존 원이요, 이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도입하고 싶은 그런 테크놀로지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우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그러면요, 우버의 이름을 쉽게 떠올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요, 우버 역시도 인공지능 쪽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인공지능의 발전에 의해서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수혜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테일윈드가 있다. 우버 쪽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번 달 초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버의 CEO인 다라 코슬로우샤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버는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한 데이터 어드밴티지가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경쟁 기업에 비해서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그 얘기는요, 고객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할 가능성도 높고 이미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요, 굉장히 정확한 어라이벌 타임, 따라서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를 부르거나 아니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몇 시에 도착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인공지능을 이미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early inning에 불과하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잠재력에 비하면요, 아직까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모간 스탠리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AI 그리고 머신 러닝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우버라는 네트워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부터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우버의 잠재력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라이더의 프리퀀시가 1% 증가할 수 있다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고객을 서빙하는 숫자가 1%만 증가해도요, 자, 우버 입장에서는 테이크 레이트를, 즉 수수료를 0.2%포인트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요, 매출이 1% 정도 증가할 수 있고 또한 에비타 수익 같은 경우는 3% 정도 급등할 수 있다. 단 1%만 더 많은 고객을 서빙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많은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다음은 딜리버리 사이드, 배달 서비스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라이더의 프리퀀시가 따라서 단 1%만 더 많은 고객을 서빙할 수 있다면 그 얘기는요, 다시 얘기해서 테이크 레이트이 0.05% 올라간다. 따라서 우버 입장에서는 매출이 0.4%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 얘기는 수익률을 따지면 에비타가 1%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단 1%만 더 서빙을 한다면, 따라서 효율성이 조금만 도와줘도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거죠. 자, 다음에는 더글라스 C 레인 앤 어소시에이트에서 일하고 있는 셋이라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얘기해 주는데요. 자, 우버는 계속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고객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아까 CEO가 얘기했던 그 데이터 얘기죠. 우버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용을 해왔잖아요. 따라서 우버 입장에서는 엄청난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고객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자주 주문을 하는지, 어디에 주로 가는지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데이터가 점점 더 많이 쌓이고 있다. 가면 갈수록 이들이 가지는 인공지능의 잠재력은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한 명의 전문가 의견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먼스터고요. 진먼스터 역시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우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비즈니스, 첫 번째 차량 공유 서비스, 그리고 이제 배달 서비스, 두 가지 모두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변함없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먼스터 같은 경우는요,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버의 잠재력이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쪽의 오토노머스 딜리버리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완전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완전히 완전 자율로 다 옮겨가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자율주행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많은 마진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우버의 비즈니스는 매출의 성장도 가속화되고 반면 마진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 이런 효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라는 테크놀로지가 있다. 이렇게 이번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미주온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새롭게 미주온의 패밀리가 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환영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아직까지 구독 버튼 누르시지 않은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오늘 방송의 내용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